네, 오늘도 디사이트스 단양 선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 시장 분위기를 먼저 좀 볼 텐데요. 다우와 S&P 500은 소폭 오르긴 했지만 파월 의장이 딱 CPI, PPI 발표 앞두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우리는 결정을 할 거다라는 그런 발언한 거 보니까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다운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도 들긴 합니다. 자, 과연 오늘장 시장 움직임은 어떨지는 전일장 시장을 먼저 확인해 보면서 체크해 볼 텐데요. 뉴욕부터 국내까지 한번 쭉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파월 의장이 말한 거는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상승의 열광에서 환호성에 도취하지 말고 냉정함을 유지하자. 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군자 3단이라는 거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이제 다우 지수가 상승했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소폭 하락 조정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는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거에 대한 영향력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죠. 그다음에 자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 때문에 다우는 상승했어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에서 불확실성과 우려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금리 정책이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고 금리는 없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욕 연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 부과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5년 내 최고, 8년 내 최고를 경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더 비싸게 사줄 그런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매도세가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장이 당분간 숨고르기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15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수를 견인하는 M7주들이 일단 추세를 이탈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월가에서도 M7의 회의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불쑥시킬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 미국 시장은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수목금 미국에서 경제 지표 발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CPI, 내일은 PPI, 모레는 산업 생산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경제 지표와 기업의 실적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상태, 즉 실적장의 성격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지수가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업종별로 본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상승 섹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 도원 앵커님 말했던 것처럼 애플, 중국에서의 인공지능 탑재 이런 부분에서 모바일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통신과 게임, 제약바이오, 전력, 은행, 방산, 항공 쪽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반대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양자의 낙폭이 컸고 원전의 낙폭이 컸고 그다음에 전기, 수소차, 테슬라의 영향으로 낙폭이 컸거든요. 그리고 연료 전지와 가상화폐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극명하게 보여졌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의 급등력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안테릭스 역시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전력, 설비 증가 이런 것들은 40%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바이오 헤이븐 역시도 내 손해실증 FDA 우선 심사 승인 이 소식으로 해서 급등 나왔고 그다음에 레티스 세미컨덕터 역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강세, 주폰드 실적이 좋게 나와서 강세, 글로벌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에코캡이라든가 인텔, 길리아드 사이언스,
센츄리 알루미늄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반대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났던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40% 가까이 급락했고, 비아셋도 급락 나왔고, 그다음에 하모닉이라든가 슈퍼마이크로, 실스크, 빅베어, AI 홀딩스, 뭐 테슬라, 오클로, 월그린 부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솔라엣지, 그다음에 뭐 리게트 컴퓨팅, 이런 것들이 크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ETF 쪽으로 보면 이제 ETF 쪽은 기술주들이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석유와 보안이 강세를 보였고, 방산과 에너지, 건설 섹터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대신에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우주 섹터, 2차 전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가면 이제 클라우드까지 같이 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가 헬스케어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는 결국에 기술주 잠시 숨고르기 나서는 그런 영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서두에 왜 군자 3단을 말씀드렸냐면, 설단과 필단, 근단이 자고 이래로 남자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결국에 요즘들 보면 해치 혀끝이 굉장히 가볍고요. 그 다음에 글 쓰는 데 있어서도 요새는 펜으로 쓰지 않고 타이핑을 치니까 생각이 너무 가볍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테슬라의 머스크,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가볍게 지금 제스처하는 걸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오픈 AI를 지금 인수하겠다. 오픈 AI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다른 거 인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경영진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강도 높게 하니까 유럽연합에서는 결국에 비아디보다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경영진이라든가 투자자라든가 그다음에 뭐 정치인 할 것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3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M7 관련주들이 오늘은 굉장히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시점에서 애플과 메타,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강세를 보였을 뿐, 인텔이 또 급등 나왔죠. 그다음에 테슬라 역시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자, 메타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놓고 있죠. 그다음에 국내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죠.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프리사이오 AI에 대해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인텔 같은 경우도 매각에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 10%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실적 부진과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부과, 이 부분도 하락의 요인이 됐고, 중요한 거는 지금 오픈 AI를 인수하는데 그 인수 자금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6%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310불대에서 일단 지지 가격대 한번 테스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반등을 나올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지금 실적이 기대됐던 자, 바이오 헤이븐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10% 이상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역시도 6% 이상 급등하는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여지없이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 49.8%까지 급락을 했어요. 여기다가 또 하나 본다면 위성 관련이죠. 비아셋,
캐나다 연금이 매도하고 있고 실적 부진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23%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이제 기업 실적과 지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기술주들이 쉬어가는 상황에서 이슈 섹터들 정책 관련 수혜주들이 급등을 보일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 역시도 상단을 돌파할 모멘텀은 없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의 종목장 이거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사실 원자재 쪽을 보면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신고가를 경신했던 금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최고가 연일 강세를 보였던 자 구리가 오늘 2.4% 이상 하락했어요. 그러면 결국 2차 전지 섹터 역시도 오늘 조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를 보면 트럼프의 뭐 증산이라든가 유가 이나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지만 이제 유가가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역시도 계절적인 성수기 이거에 의해서 어제 못지않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역시도 어제 올라갔던 폭만큼 다시 내려왔어요. 95,464불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92,000달러 이하에서 단지 기술적인 반등 이걸 보고 한번 도전해보자. 왜냐하면 91,672달러 부근에서 바닥권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91,672달러에서 91,000달러를 이탈했을 때는 결국에 89,900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109,000달러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도 박스권 트레이딩의 기회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중국을 보면 이제 상해나 심천, 그 다음에 상생,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일단 부동산이 긍정적인 것이 일단은 낙폭을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지금 완커가 중국의 거대 부동산 재벌이죠. 이것도 파산 위기까지 갔었는데 선전 메트로 디폴트에 대해서 완커가 지급 보증을 확대하면서 선전 메트로 디폴트에서 이제 한숨을 쉬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결국엔 내 완커 역시도 이제 자금력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올해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비아디가 이제 자체 자율주행 시스템을 저가 전기차에 탑재하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비아디 역시도 강세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어제 상황에서 다시 나왔던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보복 관세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중국 증시가 잠시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하락하는 명분을 찾았던 것이고 최근 3일 동안 강한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전고점의 매물 부담 이것이 결국에 무역 분쟁이라는 걸로 하락의 빌미를 삼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우리가 매수 쪽으로 나설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 금융투자와 연기금이죠. 매수에 나서면서 어제 강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우려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반도체 R&D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R&D 예산 지원이 2천억에서 4조 원까지 수혜를 본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긍정적으로 보였고 여기에 발맞춰서 유리기판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 그런 하루였거든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장 1시 이후로 외국인 기관들 매도세가 증가되면서 제약 바이오 쪽들이 결국에
코스닥을 장막판에 소폭 마이너스 마감하는 그러한 요인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같아요.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지금 미국이 콕 집어서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 여기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력이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에 60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로 인해서 대미 수출이 132억 달러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오늘 시장도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KDI에서 계속해서 경기 하방에 대한 경고를 지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IB에서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5%까지 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의 관세 영향 이 부분이 경제 성장 둔화까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2,555 직전 고점 돌파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에 2,455에서 2,555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54원 50전으로 끝났어요. 아직까지 외환을 보면 불안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원엔 환율 역시도 953원 77전까지 갔기 때문에 여전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 1,400억 매수했고 선물에서도 5,600억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 견인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2,500포인트 돌파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살짝 되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도 10시 24분까지 외국인들 5,200억 순매수하면서 2,549까지 강한 반등을 보였다가 12시 20분경에는 3,500억으로 매도를 줄였어요. 그러다가 3시 20분 때 6,700억으로 늘렸다가 마감해서 5,600억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에서 3,000억 이상 매도가 나올 가능성 크다. 그러면 선물에서 매도가 나왔을 때는 어제 상승했던 폭만큼 또 숨고르기 조정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을 크게 우려하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탁금이 이제 소폭 증가됐고 CMA 역시 소폭 감소했고요. 마켓머니 펀드는 어제 유입됐던 1조 5천억 다시 유출됐지만 210조 9,600억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시장의 유동성은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도 자금이 유입되면서 64조 원대를 돌파했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것들 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정 요인은 있지만 결국에 수급이라든가 투자 심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오늘 준비된 일정을 보면 TSMC가 미국 이사회에 개최한다. 이 미국에서. 그러면 반도체 섹터가 될 거죠. 그러면서 어제 정부에서도 반도체 지원책 이걸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의 R&D 비용 절감 효과가 4조 원까지 늘어난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 반도체 그쪽에서도 또 유리기판 쪽이 움직일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코리아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와 일렉스 코리아 2025 행사가 있어요.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전력 설비 쪽이에요. 전력 설비 쪽들이 반등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 인도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재건 관련 모듈러 주택이 되겠죠. 이런 쪽들이 부각받을지 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순위로 본다면 AI 섹터 여기에는 신약 개발도 있고 진단 AI도 되겠죠. 요거 포함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요거를 1순위로 보고 그다음에 재건과 바이오를 보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핫 이슈 종목을 골라 볼 텐데요. 우리 또 단연 선생님께서 꼽아주시는 각각의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다면 요즘 같은 변동성이 있고 순환매가 빠른 시장 속에서 수익을 잘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LT와 한화오션, HFR 각각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지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AAT 같은 경우는 어제 양자 이슈도 나왔고 그다음에 반도체 이슈도 같이 나온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상향해서
15,500원 요거 300일 저항을 받을 거니까 15,500원 매도 목표 잡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15,500원 목표가 달성됐어요. 그렇다면은 오늘도 동일 이슈로 이제 반등할 수 있지만 300일 돌파 모멘텀은 아직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 매도를 안 하셨던 분이라면 반등 시 전량 매도하시고 다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11,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보고 목표 주가를 다시 15,000원 도전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자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월 31일 날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이제 상향시켜 드렸어요. 지금 제일 컸던 부분이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2025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도 서프라이즈 실적이지만 올해는 더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를 7만 원 상향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장 부분이 목표가까지는 꾸준히 가져가자. 하지만 관리를 잘 하고 싶다면 6만 원 이탈 시 매도하고 5만 2천 원 전후에서 재매수하자. 하지만 엉덩이 무겁게 가실 분들은 7만 원 돌파까지 꼭 가지고 있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HFR이에요. 지금 이제 연말 연초에는 통신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궤도 6G 통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목표 주가를 23,400원에서 28,000원에서 31,000원까지 지난 2월 6일 날 상향시켜 드렸거든요. 역시 실적은 주가에 비례한다라는 것 가장 기본적인 진리죠. 이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실적 개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이라든가 기관들 매수가 같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900일 돌파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23,300원은 이탈한다면 매도하시고 다시 18,700원, 2만 원 재매수해서 우리 목표 주가 31,000원 도전하는 전략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3빌리언을 오늘자 핫이슈 종목으로 선택을 해 보는 걸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려 네, 버렸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이슈가 굉장히 네.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 보면 유럽연합이 인공지능에 300조를 투입한다. 그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I 서울, 투어인 서울이 26일 날 한국에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AI 소프트웨어 쪽하고 의료 AI 쪽이 부각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솔트룩스라든가 SP소프트 같은 이런 것들과 의료 AI 관련해서는 온코크로스라든가 3빌리언, 신테카바이오, 그다음에 토마토신 이런 섹터들이 오늘 반등을 올 것 같은데 간이 크시고 용감하신 분이면 온코크로스를 하고 저처럼 안정적이고 새가 쓰면 안전하게 3빌리언 보자. 근데 온코크리스가 대장인데 시간에서 너무 떴어요. 그래서 3빌리언을 동시호가 매수하고 손절가 5,500원 이탈, 목표가는 신고가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스포일러를 해서 죄송해요. 3빌리언 오늘자 핫이슈 종목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종목은 뭘 볼까요? 오늘 기사에 이게 났어요. 세미콘 코리아 참석한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더욱더 홍보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간에서 아바코가 강세를 보였고 토모큐브가 움직였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세제, 삼성전자 R&D 세제 감소 효과 이 부분 때문에 반도체 쪽들 그리고 유리기판 쪽들 한번 어제 이어서 강세 기조 이어갈지 지켜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3빌리언을 오늘자 핫이슈 종목 토픽으로 꼽아드렸으니까 이 종목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겠고요. 오늘도 딜세이티스 단양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